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잘 보내셨죠? 한 주간 참 어려운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9월 FOMC 잘 넘기기만을 기대했건만 그 충격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만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인가는 의문입니다만 시장 자체가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최근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데 금융시장만은 이렇게 홀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릿고개를 잘 버텨야겠고 다음 올 호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대응 고민들 해볼 텐데요.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상세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김도형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깜짝 출연 하루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네. 부탁드립니다. 막 시장이 어수선할 때 나오셔가지고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두 분 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시장 힘듭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호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기는 있어요. 호재적인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전에서는 수주 뭐 한 100억, 150억 정도 수주, 시가총액이나 매출 규모가 1000억짜리 회사가 100억 정도에 대한 수주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던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오히려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올 때 재료 소멸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난과 역경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기회에 대한 장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수만 없고 계속해서 안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주가 9월의 마지막 영업일 3일이 남았죠. 이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 저가 매수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소폭 추가 하락 영향은 JP모건에서 브렌트유에 대한 것을 150불까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시사를 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수에 대한 지지 여부는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포인트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에 대한 원칙에 가장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주, 실적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일도 한 3주, 4주 정도 있으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실적주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섹터는 ESS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변압기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변압기, 노후 변압기에 대한 전환, 그리고 북미 인프라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과 이제 그 전환, 변압에 대한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신형 변압기인 ESS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분야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퀄리티는 좀 낮지만 활용도와 그 확산 속도에 대한 것은 곳곳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적인 측면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는데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40% 이상을 수소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체적으로 에너지원을 충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만으로도 상승에 대한 부분과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단단한 ESS 분야에서는 중동적인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것은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효성중공업,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2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한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20만 원에 대한 돌파 이후 잠깐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에 대한 자리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그리고 이번 시장 영향에 대한 조정, 그리고 그 이평선 5일선에 대한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좀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재룡 전기와 일진 전기 등에 대한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약간 추가적인 팁에 대해서 ESS 분야에서 굉장히 추가적인 팁이 있거든요. 이것은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섹터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이제 추석 연휴 이때에 대한 유코에 대한 기한을 기대하면서 화장품과 에스테틱 부분 비중 10%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는 이번 유코에 대한 기한에서 상품적인 특징에서 이제 피부, 성형 이쪽에 대한 콜라보 형식에 대한 것을 조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동안의 유코에 대한 수급 귀환이 인바운드 형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여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안에서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중소형 인디 브랜드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엔젤 인디 브랜드 ETF 화장품 쪽에서 하락 요인이 나타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 등록금 그 상환에 대해서 조금 그 상환으로 인해서 화장품을 잘 안 사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국내 인디 브랜드들에게서는 더욱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반사 이익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서 전일 실리콘2 같은 경우는 7.33%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장에 대한 자리를 보여줬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대한 흐름은 조금 회사 자체적인 악재적인 측면과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다시 한번 테슬라, 그리고 5G 위성, 안테나 이런 쪽에 대한 것이 조금 섞여 있는 자율주행 및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자율주행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에 대한 것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대륙 같은 경우에서는 적어도 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몰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필요하고 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빌딩 밀집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서는 인빌딩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재상승 여부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에이스테크가 북미 회사에 대한 그 수주권을 따낸 것은 안테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욱더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보다는 세미 트럭을 먼저 발표를 하면서 화물 운송에 대한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가속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레벨 3 이상은 약간 제조사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 공방에 대한 것은 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대는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물류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60% 이상 정도를 화물 차량으로 물류 운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위성 관련된 부분보다는 약간 지금 현재 자율주행적으로는 라이다나 레이더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위성보다는 약간은 더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자율주행 플랫폼 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장주로서는 현대 오토에버 라고 하는 종목이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만 원 돌파 이후에 JP모건에서 이제 조금 매도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 과매도에 대한 것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재반등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상승 이후에 대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퓨런티어에 대한 재상승 여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국내 회사 안에서는 조금 독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등록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테마주들, 섹터별 분류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속한 종목들까지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다음 주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비전 전략 이후에 종목 상담 이어갈 예정이거든요. 명절 앞둔 마지막 종목 상담입니다. 혼자 종목 왜 이렇게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구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텐데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음 이어서 우리 처음 이 시간에 오신 김도영 어드바이저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각에서는 현금 비중 논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게 좀 맞는 걸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61선 위에 올라올 때는 약간 과매수 구간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 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2,500단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 한번 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가 1년이 지나는 시점이 3분기 시점이었습니다. 8월부터. 그러면 8월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물론 조정 이후에 반등이 왔지만 다시 9월 달 이렇게 조정이 왔습니다. 3분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저는 그런 침체보다는 둔화 구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연말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양도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 파란 라인이 61선입니다. 그럼 61선 상단이 바로 우리가 먼저 박스권 시장의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구간은 보시게 되면 2,500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는 2,500 밑으로 하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9월 달은 8월 달에 전저점을 한번 체크할 수 있다.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일단 최대 어떻게 보면 2,400 초반까지 열어놔야 되지만 10월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10월 달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올 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금 어려운 구간이나 많이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형주도 지금 어느 정도 9월 말과 10월 달에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10월 정도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반등 여력을 보여줄 가능성에 말씀을 주셨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할 네네. 섹터가 무엇인가 고민이 네. 듭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은 어디에 맞춰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이제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뭔가 수주나 발주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 기계 쪽이 수출 데이터를 일단 체크를 해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사우디 쪽 실제 일단 수주가 되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건설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금 현재 뭐 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삽으로 뭐 이렇게 건설 기계 장비 쪽이 굉장히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삽질을 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좀 어쨌든 건설 장비 쪽,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쪽으로 실제 수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도 지금 중국 쪽은 실제 경기 부양책이 소비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 쪽에 관련된 경기 부양책도 있고, 실제 건설 기계 쪽은 인프라 쪽은 저희 하반기 좀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수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좋고, 뭐 인도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북미 쪽도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네옴시티하고 추가적으로 인도가 이제 정책적으로 일단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관련 건설 기계 쪽이 좀 수혜가 하반기 기대가 되는 섹터고요. 다음으로는 좀 리오프닝 쪽 섹터를 20% 정도 지금 비중을 설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이제 실적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한한령으로 인해서 이런 국내 관광객의 중국 관광객이 좀 그런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일단 이쪽을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제 제가 실리콘2 같은 종목군들이 아직도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실적 발표 때까지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나 중기적인 관점으로나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이 소비 심리가 일단 중국 쪽이 개선되면서 이쪽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단체 관광객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가 되는 리오프닝 쪽 관련된 화장품 쪽, 그리고 앞서 이 부분은 경기 부양책 쪽은 건설 기계나 인프라 쪽도 좀 연계가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리오프닝하고 건설 기계 쪽은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우리가 기대감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2차 전지 장비 쪽을 좀 20%좀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격적인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쪽은 올해 내년이 또 굉장한 수주에 대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뭐 LG 에너지 셀 3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하반기에 관련해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미국 쪽, 북미 쪽 공장 증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2차 장비 쪽을 내년까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매수하시고, 하반기도 좀 안 좋긴 할 텐데 그때도 좀 추가 매수하는 형태로 내년까지 좀
내년 초까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는 2차전지 장비 쪽을 우리가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좀 설명을 계속 안 드렸는데 예. 네, 종목을 한번 2차전지 장비 쪽은 일단 하나 기술을 일단 타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윤성 FNC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하나 기술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으로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라 2차전지 전반적으로 저는 10월달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구간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단기적인 수익을 좀 취할 수도 있고 비중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61선 위로 올라갔을 때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취하시고 다시 박스권 내려오면 뭐 비중 확대하는 뭐 이런 형태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엔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장비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좀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장비주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박스권 하단과 시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모아 가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단 영역 23,000원대 영역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비전 전략 2차 전지 장비. 요건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같이 주셨고요. 리오프닝 그리고 건설 기계. 예, 삽으로 뜨다라고 표현이 되죠. 비속어 아니고요. 삽질이 들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인프라 테마들도 이제 여기와 연관이 돼 있는데 건설 기계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들 체크 포인트 챙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시청자님. 많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 종목이 에코프로 BM요. 에코프로비엠,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만 9천 원이고 20%예요. 오, 잠깐만요. 30만 9천 원이면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9월 1일 날 오후 1시, 2시 그 사이에 했어요. 5월이요? 9월 1일 날. 5월 1일에. 아유, 9월 오래 1일. 기다리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신 지는 좀 되셨고 수익을 볼 뻔했었는데 그때 놓치셨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제가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매수 가격이 30만 9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중 20%이고 예. 요 근래 움직임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서 조금 실망감이 생기실 것이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됩니다. 동사에 대한 흐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약간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연기관과 전기차 이 양 시장에 대해서 어느 쪽에 대한 줄다리기가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 한마디로 충전 시스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 근래 들어서는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점, 이게 단기적으로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재상승에 대한 여력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다시 한번 흐름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7월 달에 강력한 슈팅,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7월 달에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을 거의 한 40% 정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쏠렸던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과 공매도에 대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0만 9천 원이면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한 이 정도 가격대에 대한 흐름을 이 정도에서 매수 관점을 보였던 그런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올해가 아니라 2024년 하반기 정도부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것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선반영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10에서 20% 정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평균 단가에 대한 것을 인하를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것들이 시장 하락, 지수 하락보다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단단한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목표 가격으로는 4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대한 것을 목표 가격으로 선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것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점이 장기적으로 가면 되지요. 장기적으로 일단 40만 원 선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 기간 동안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세요.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 와우, 저희가 좀 힘을 얻네요. 감사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체크 먼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네. 잘 되셨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목소리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드림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드림텍,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 13,480원이고요. 13,480원. 40%인데요. 80%요? 40%. 40%. 네. 예, 40%. 어휴, 깜짝 놀랐네요. 예, 40% 비중으로, 예. 이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한 2달 가까이 되는데요. 예. 그때부터 무슨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고 AI 기반에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고 이렇게 예. 들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다른 거 올라갈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올라가고 이럴 때도 훔쩍도 안 하고 빠지기만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유, 예. 얼마나 네. 이제 서러울까 싶은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로봇이랑 AI 주목하셔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 박종현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네. 로봇 종목이 올라올 때 좀 움직임이 없어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드림텍 네네. 같은 경우는 원래 하는 사업이 카메라 모듈 사업입니다. 카메라 관련된 뭐 휴대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네. 뭐 휴머노이드 뭐 관련해서 좀 로봇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좀 한다 이런 좀 네. 이슈가 있어서
관련해서 뭐 로봇 관련된 종목군으로 분류는 되지만 일단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800원의 이제 비중을 40% 일단 비중이신데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신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저기 라인으로 좀 그어놨어요. 그러면 축소해서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렇게 매물이 쌓여있던 약간 고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림텍도 그 구간에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로봇 쪽은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에 대한 10월 달에 대한 이슈로 한 번 정도 반등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13,000원 위에 올라올 때는 좀 현금을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패턴 보시게 되면은 뭐 동종목은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카메라 관련된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 경기 둔화로 인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년을 좀 기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000원 이하에서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시장 흐름이 자체가 이렇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다가 내년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13,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12,000원 이하에서는 좀 비중을 일단 확대하신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게 그러니까 의료 AI 의료도 네네. 하고 여러 개 또 유니캐스트를 뭐 품었다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좋아져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신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장성 관련해서 우리가 부각은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이제 실적 수준이 다가오게 되면은 성장주는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좀 축소하시고 추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2,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비중을 확대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3,000원 이상에 오면은 매도를 하라고요. 네, 절반 이상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세요.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카메라 모듈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판매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애플 부품주하고 요즘 거의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라서 로봇이나 AI 다른 시세 폭발하는 종목에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내년에 전체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주목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림텍 체크해 봤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AP 시스템 문의 들어와 있고요. 26,000원, 26,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위원님, 왜 이렇게 많이 밀렸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재무적인 안정성은 AP 시스템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 반도체, OLED, 2차 전지 장비 이쪽에 대해서 뭐 노칭 장비 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약간 덩치가 작으면서 주목도가 좀 낮았던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낙폭에 대한 것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17,500원 정도에 대한 자리 지지 여부가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저점이 17,5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은 현재 AP 시스템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한마디로 PER 기준으로는 한 3.5배 정도 되고 있는데 업종 평균 퍼가 한 26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주목도가 굉장히 낮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노칭 장비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고 나서는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비중에 대한 추가는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은 22,000원에서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이고요. 3,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3,115원 전일 종가 썼습니다. 저 이 종목 굉장히 생소한데 무슨 회사예요? 일단 우듬지팜. 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예. 뒤에 이제 팜이라는 단어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농작물 뭐 이런 네, 거요?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농작물 관련된 종목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름도 생소한데 보시게 되면 이게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상장 시기에 좀 고가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신규 상장에 대한 시가가 보시게 되면 3,06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을 일단 이 상장 시가인 이게 3,000원 종가 이탈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보시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이게 분봉입니다. 요거는 일봉상으로는 좀 지금 4거래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분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3,700원이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단기적인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3,500원, 요 3,600원 요 구간을 종가 안착하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좀 흐름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3,000원에 대한 손절가 대응을 꼭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은 초보자 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니까 저는 이게 기술적 반등 오면은 저는 좀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좋습니다. 좋지만 신규 상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굉장히 많고 분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호 예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3,500원이나 3,700원 사이 많이 올라온다면 저는 종목을 매도하고 좀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 예수가 보통 1개월, 3개월, 그렇죠. 6개월 이렇게 풀리나요? 네, 맞습니다. 6개월 대주주 같은 경우는 좀 보호 예수가 좀 더 장기간 락업? 그렇죠. 락업을 해놓긴 하는데 보통은 6개월에 기간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4거래일밖에 안 돼서 일단 지금에선 방향성은 알 수는 없으나 꼭 준수하셔야 될 부분은 3,000원 종가 이탈 이 부분 그렇군요. 이탈하면은 좀 매도하신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600원과 3,700원 사이에 올라오면은 전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MM 보겠습니다. 23,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일 종가가 16,580원입니다. 아이고, 이 종목도 참 요즘 흐름이 약하네요. 네. 왜일까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10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 정도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HTS 상에 있는 PER 기준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0.8배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8.5배에서 10배 정도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약간 이제 인수설에 대한 인수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무기명 전환사채 한 5억 주 정도에 대한 것을 누가 받아갈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림이 받아가든 STX가 받아가든 누가 받아가든 간에 굉장히 큰 그 부담감과
기존에 있는 주수까지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MM에 대한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이 8조에서 10조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해운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투자 비중은 20%에서 2만 3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크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대바닥권에 진입해서 머리를 들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만 원에 대한 돌파, 매수 가격이 2만 원, 2만 3천 원이신데 지금 16,580원에서 전체적인 BDI 지수에 대한 급성장이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약간 그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상승에 대한 탄력과 머리가 드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잡고 대응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오늘은 좀 체크해 봤고요. 이제 계좌를 좀 복구해 줄 만한, 계좌에 온기를 더해 줄 만한 종목을 찾아봐야 될 텐데 새로운 종목 발굴에 앞서서 종목 AS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사실 그동안 6월 달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수익률은 여전히 수익권이고 네.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135%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이 밀리면서 네. AI하고 로봇이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내려와 있는데 괜찮은 건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한 흐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 21선을 살짝 깬 이후에 슈팅을 하면서 레벨업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그랬고 7월 달에도 그런 흐름이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던 상황이죠. 이후에 레벨업이 나타났는데 8월 달에 또 한 번 21선에 대한 하회 이후 상승에 대한 여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에 대한 것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HBM 대장주에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좀 나타나면서 조정에 대한 폭을 조금 잘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은 5만 원이라고 하는 점과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잘 받고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GPU, CPU에 대한 추가적인 제품 생산과 발표 등을 감안한다면 이쪽 시장에 대해서 패키징 업체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상승 여부는 기술적으로 나타난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것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잡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미반도체 이제 기준선 잡아주셨고요. 또 한 가지. 클래시스도 저희한테 6월 26일에 주셔서 지금 매수가는 낮습니다. 네. 예, 플러스권이긴 한데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24%인데 점점 내려와서 수익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괜찮은 건지 체크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클래시스가 이쪽 에스테틱, 레이저 에스테틱에서 대장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술을 받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6호에 대한 기한이 왔을 때 이 클래시스에 대한 그 제품을 그 시술을 약간 그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하는,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피부 미용과 성형 관련된 부분은 뷰티 쪽에 대한 것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상품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재상승에 대한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출 데이터도 좋지만 이번에는 인바운드 데이터에 대한 것까지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두각을 잘 나타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스까지 저희 AS 받아봤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종목 새롭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조금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번에는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1차 전지, 2차 전지, 휴대폰 부품 등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에스코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근래 들어와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잘 보여준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전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확인한 자리는 특히 사우디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1차 전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한마디로 본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회사 자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 센티멘탈적인 측면,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기 때문에 목표 가격에 대한 것과 손절 라인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에스코넥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다면 500원 아니고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깜짝 출연하신 위원님.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종목이랑 가격 네. 전략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된 대장 종목인 HD 현대 건설 기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나 약간 중대형주 종목군들이 반등이 올 수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실제 수주가 된 실제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소형 종목은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렸던 SY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과는 변동성 있는 구간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HD 현대건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동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뭐 수주가 많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발주나 수주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동종목 같은 경우 7만 원 선이나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7만 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수 조정 이후에 다시 어제 양봉 마감을 했으면 동 종목 기본적으로 8만 6천 원대까지 기본적인 상승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앞서 시황을 설명드렸듯이 이게 또 지수가 10월달 반등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정 국면이 올 수가 있으니까 중기적으로는 저는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연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연고점 신고가 달성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고, 다만 시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8만 6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부근인 6만 6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끈하게 가격 전략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삽드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에 주목을 하셨고요. 예, 삽질 대장주라고 하시네요. 네. 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자리 옮겨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네. 현 시장의 저점 공략 포인트 공개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적인 측면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그런 시점이죠. 이후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전인데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자리를 확인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이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급적인 측면, 저점 공략에 나서는 그런 메이저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도에 대한 것, 성장 포인트가 성장성과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한가히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좀 두둑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떡값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예, 잠시 후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저점 공략 포인트 공개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첫 번째 오른쪽 방송 중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장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김도영 어드바이저, 박종현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